강수협 쪽으로 한번 보죠. 제가 기존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 계속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건설 주재료인 시멘트가 이제 부각이 되는데, 지난달 초에 5월 초죠. 기존 국내 시멘트 재고량 적정 수준 절반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적정 수준, 재고량 적정 수준이 있는데요. 소진돼서 절반밖에 없대요. 시멘트 원재료 유연탄 가격 급등하고 있다고 기존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있고,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인해서 고려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유진기업, 부산산업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있습니다. 볼게요 한번. 시멘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멘트. 시멘트 보겠습니다. 네, 요겁니다. 자, 고려시멘트가 오늘 전일 대비해서 7.29%가 올랐어요. SG가 올랐고요. 한일현대시멘트가 올랐습니다. 유진기업이 올랐고, 부산산업 3표. 제가 아세아시멘트는 좀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단가가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어쨌건 이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은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멘트라는 명칭이 달려있는 고려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삼표시멘트,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이렇게 뭐 성신양이 이런 것도 괜찮죠. 좀 잘 알려진 기업, 쌍용 CNE 이런 종목들, 위주로 몇 개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좀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미시고. 오늘 하루가 참, 그죠. 아침부터 막 달려오니까. 시멘트, 예, 시멘트 계속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이 6월 7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시멘트를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작성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보면은 올해 1월 18일도 여기 보면은 이제 시멘트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1월 19일, 2월 3일, 그죠? 3월달 들어와서 사흘 만에 시멘트 재고 30만 톤으로 급감했다. 재고 바닥 수준 3월 30일 날 얘기를 했어요. 예. 이런 기사들을 다 이렇게 그때 정리를 해서 다 업로딩을 시켜놨던 건데, 이때 이제 시멘트 이런 내용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시멘트 재고 달랑 사흘치만 남아있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요게 3월 30일자 기사예요. 예. 여기 보면은 출하량이 줄고 있다는 걸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왜 자꾸 정리를 하냐 하면은, 당장 그때 이 기사를 볼 때는 그냥 조회하면 나와요. 해보시면 조회하면 나와요.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버리잖아요. 못 찾아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못 찾아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찾기가 조금 쉬워요. 네, 그렇게 해서 시멘트가 또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 드립니다. 3월달, 4월달, 뭐 매달 시멘트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5월달, 6월달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렌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야기들, 그죠? 종목, 테마에 대한 얘기든, 업종에 대한 얘기든, 이야기, 이걸 이제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그 내용적인 흐름의 변화를 트렌드라고 다 총칭하거든요. 트렌드라고 해요. 그리고 수급이나 차트에 대한 흐름을 보는 것은 추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렌드와 추세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만이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포트폴리오, 4종목이든 8종목이든 10종목이든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종목을 계속 이렇게 가는 종목은 유지하고 못 가는 종목 버리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선택과 집중하는 종목도 있죠. 그거는 개인의 성향이, 그거는 매매 자체가 없어요. 뭐 3개월에 뭐 목표 수익률 얼마, 뭐 6개월에 얼마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따로 별도로 정리해 놓은 테마 6개 스토리를 가지고 차라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뭐 굳이 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많이 받았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멘트에 대한 내용을 따로도 정리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시멘트 가격 인상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보면 재고량도 적정 재고량의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유지 보수 일정이 겹쳐지면서 단기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으며, 시멘트 업계가 제시하는 단가인 톤당 8만원 이상으로 가격이 결정되면 25% 이상의 매출 업사이드가 생긴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 얘기 들었으니까 내일이든 모레든 한번 움직일 때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투자를 고려해보는 전략도 괜찮겠죠. 네,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에 또 이렇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코로나19 모더나 메신저 RNA, 메신저 리보엑산 얘기인데요. 이 메신저 RNA 코로나 백신 원액을 한국에서 생산 검토 소식 일부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현제약이나 AB 프로바이오, 파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부 등이 메신저 리보엑산 테마로 인해서 상승했다. 참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참 투자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챙겨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코로나19 스푸트니크 V, 이 스푸트니크라는 게 이게 지금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에서 영화를 보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우주로 달로 보냈나 모르겠는데 우주로 비행기 그 우주선을 보냈는데 그게 스푸트니크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예, 그래서 그 스푸트니크 V라고 나와 있는데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브라질 수입 사용 임시 승인 소식이 상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사용을 임시 승인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로 인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아니다 하면서 무시했더니 결국은 더 많이 올라가 버리네요. 근데 그 당시에 변동성이 있을 때는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EID나 이화전기, 이트론 이런 종목들 관심 있으신 분들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접근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아까 항공 관련해서는 말씀드렸잖아요. 유류 할증료 인상 및 항공유 탄소세 과세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에 하락했다. 그리고 아까 철강주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오늘의 이슈의 전부 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별도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마감 자료에서 별도로 더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요거 있잖아요. 플레이 위드 카카오 게임즈 경영권 인수 추진서.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기사 나왔는데요. 뭐 사실 무근이라고 또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깨알 정리를 한번 또 해봤습니다. 원자력 발전, 두산중공업, 한국전력, 체코 원전 수주전, 한국 독자 참여 방침 소식. 매번 새로운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원전 관련해서. 2022년 진행 중인 체코 원전 본 입찰에서 한국 컨소시엄 구성 없이 독자 참여 결정.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외 원전 사업 공동 지출 합의, 빌 게이츠, 워렌 버핏 회장이 차세대 원전 건설 협의 등 업황에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짐. 매번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원전 쪽에 스토리를 보태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서서히 또 안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또 관련된 종목들은 빠질 수 있는데, 원래 종목이요 생각보다 쉽게 안 빠질 거예요. 두산중공업 지금 외국 기관들 팔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단번에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가봐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가는 종목이 더 가더라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또 가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걸 잊지 마시고 생각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된다. 가는 종목은 절대 보유를 하고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이런 식으로 엘리어트 파드 이론 있잖아요. 뭐 1차, 2차, 3차 그죠? 1파, 2파, 3파, 4파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1파, 3파는 상승 파동이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 경고층 종목 지정된 것 같아요. 예, 예. 아, 참, 그죠? 많이 오른 건 좋은데 또 그런 게 지정이 되니까 또 불안하네, 그죠?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현대 오토에버 차량용 배터리 국산화 추진에 따른 수익 기대감이 있고, 현재 중국이 독점해온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한국형 그린 뉴딜을 통한 국산화 본격 추진, 글로벌 배터리 수요는 10년 후 현재보다 2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동사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누가? 현대오토에버. 기존에 상승했다가 빠졌다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오늘 종가 기준에서 조금 담아봤어요. 이 보시는 것처럼 주봉인데요. 흐름이 이제 그동안에 가격 조정이 나오고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딱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쯤 보통 매도하냐 하면은 요 밑에 보면 빨간 거 있잖아요. 뭐 그 CCI나 뭐 RSI 이 정도 지표를 사용하는데, 요거 벗어나는 구간에서 요 정도 시점이 되면은 그냥 팔아요. 그냥 밀리는 양상이 나와주면. 그러다가 여기 보면은 다시 이렇게 과매도, 여기 나오죠. 파란 거 나오죠. 과매도 다음에 신호가 나오잖아요. 그 기다렸다가, 아이고 보기 싫게, 좀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요런 국면에서 팔고요. 이런 국면에서 사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과매도 국면. 과매도가 나오고 난 뒤에 매수 신호가 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신뢰를 좀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과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됐다는 걸로 해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심리적 위축이 됐다는 것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포기하는 거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수급 들어와줬을 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보고 있다가 마침 봤는데 이렇게 외국인이 이틀 들어오고 기관들이 하루 들어오면은 한번 좀 사봐요. 사실은 당일에 10%가 오르든 15%가 오르든 일단 거의 종가까지 지켜봐요. 한 2시 한 반부터 지켜보는데 한 3시 한 15분까지 그래도 흐름이 살아있으면 지켜보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11만 9,500원인데요 11만 9,500원이죠 현대오토에버. 저는 얼마 정도에 손절할 거냐면요, 손절 라인을 제가 한번 정할게요. 현재 지금 11만 9,500원인데요 저는 종가 기준에서 11만원, 장중에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11만원 밑으로 하회에서 끝나면은 손절할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겠죠. 그죠?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오토웨버 다시 한번 더 깨알 특징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네, 공략하실 분들은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말씀드렸고, 뭐 세아베스티 포스 강파는 한번 아쉬워요, 그죠? 한번 요번에 올라올 때 한번 시도를 해서 조금 한 1, 2%, 2, 3% 올라가는 듯 싶더니 또 빠져버리니까 많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예.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힘드시죠? 그죠? 좀 오늘 보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와 계세요. 예, 그런 걸 보니까 힘드셔서 들어오셨나 봐요. 이 시장이 좋을 때는, 굳이 뭐 방송 안 들어도 되죠. 왜냐면 시장 좋으니까. 예, 근데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은 이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거나, 뭔가 좀 이렇게 정보 수집이 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뭐. 그런 기회에 또 만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 흘러가는 이 트렌드 있잖아요, 트렌드. 흘러가는 트렌드를 매일같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머릿속에, 지난번에 그 얘기 했지. 이런 식으로. 그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각 부장하고, 이게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나하고 각 부장 같이 고민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각 부장 얘기 듣고 한다, 이렇게 투자한다, 이게 아니라, 나도 함께 고민하고, 나도 함께 생각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요번에도 안 좋게 얘기하네? 그러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지난번 얘기했는데, 오늘도 좋게 얘기하네? 관심이 가는데, 근데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다른 종목 움직이니까 또 잊으세요. 근데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얘기 안 해? 그럼 그때는 세 번 머릿속에 스치면은 비싸게라도 공략을 좀 하셔야 돼요. 응. 이걸로 뭐 빠질 때마다 그럼 사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또 23개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특징주가 23개의 주요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 쪽에 종목들 보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두산이 오늘 많이 올랐죠. 16.9% 지수사가 많이 올랐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 두산은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만큼 호재는 없어요. 과거부터 재무구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의해서 급등을 했죠. 네. 이렇게 종목마다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유상증자에 따라서 권리락이 나오게 되면 주식이 싸 보이는 효과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들 휴브레인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주식이 반등 폭이나 스프링 효과가 훨씬 더 커요. 근데 아무 내용 없는데 무조건 권리락 나왔다고 해서 공략하시면 안 돼요.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제가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 업체들 그 고성장 있는 건 아시죠? 최근에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 IS 동서. 이런 내용도 파악을 좀 해 놓았습니다. 효성 TNC 같은 경우는 2분기 호실적 전망이 상승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양증권은 넘어가고요. 뭐 대웅제약도 넘어갈게요. 코로나19 치료제 코비블록 이상 투약 완료 소식이 상승했다. 뭐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부각되면은 그때 한번 보도록 하죠. 금강공업도 넘어가고 형제엘리스도 넘어가고. 자, 오늘 시장에서 좀 핫하게 움직였던 것들이 한컴 그룹들이에요. 아로아 나 토큰 활용, 디지털 금거래소 출시 기대감. 참 별 희한한 게 다 나오죠. 디지털 금거래 플랫폼 이런 것도 있어요. 아로아나 디지털 골드 바우처 서비스 이런 거.
야, 새로운 걸 또 배우게 되네요. 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한컴위도, 한컴 MBS 이런 정보도 배우는데 요거는 조금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한국 테크놀로지가 12.66% 올랐는데요.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사상 첫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 맥주가 오늘 11% 올랐습니다. 플레이위드 아까 얘기는 또 말씀드렸죠. 사실 무근이라는 사실도 좀 밝히긴 했어요. 근데 봐야 되겠죠? 그 이제 LNF 이거를 좀 주목을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했어요. 미국 소재 글로벌 전기차 업체와 2차 전지 양극재형 핵심 소재 공급 계약 체결. 예, 미국 소재 글로벌 전기차 업체와 2차 전지 양극재용 핵심 소재 판매를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LNF가 저는 좀 눈에 좀 띄었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 보였고요. LNF 오늘 뭐 6.4%나 주가 좀 상승해 줬는데요. 주가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 포인트인데요.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종가에 한번 어떻게 될 건가 조금 촉구병 정도는 한번 보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건드려 보는 거예요. 계속 건드려 보고요. 못 가면 버리고 못 가면 버리고 하는 거예요. 로스가 많이 생기면 또 손해를 보겠죠. 근데 로스가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예, 시간이 지나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오면은 결론적으로 다시 계좌가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 JYP 엔터 같은 경우에 DOU 지분 추가 취득 결정에 소폭 상승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가스테이프 하작이라는 회사, 골프 회사가 있는데 뭐 운영 자금 확보, 최근에 배럴 같은 경우에도 좀 실망스러운 게 잘 가다가 운영 자금 확보, CB 발행 얘기 나오니까 그 급락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예,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 16% 정도는 챙기고 빠져나왔었는데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